안녕하세요. 이임숙입니다. 자, 훈육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이전 방송에서 폭발하는 아이를 위한 아주 특별한 훈육법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바로 예방훈육법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방훈육을 실제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깨닫고 몸의 습관처럼 배워서 조금 자연스럽게 어떤 훈육의 기법들을 아이한테 쓸 수 있다면 사실은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연습은 필요합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상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이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오기로 했습니다. 자, 놀러 오면 네, 재밌게 놀면 되겠죠. 하지만 뭔가 걱정되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뭐가 걱정되세요? 그쵸, 아이들이 사이좋게 재밌게 놀면은 너무 좋을 텐데 분명히 놀다가 싸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싸울 때 어떻게 대처하세요? 뭐, 이렇게 충고도 하시고, 설득도 하시고, 사이좋게 잘 놀아야지라고 가르치지만, 토라지고 삐친, 이미 서로에게 감정이 상한 아이들의 마음을 돌려먹게 하는 건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는 예측되는 문제는 예방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요?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온 상황에서는, 대부분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내 아이는 자기가 아끼는 장난감을 친구한테 주고 싶지 않습니다. 친구는 해피리면 딱 그 장난감을 갖고 놀고 싶어 해요. 이런 상황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바로 이 상황을 아이랑 함께 예방하는 겁니다. 자, 예방훈육의 순서 기억나시나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아이의 성공 경험을 먼저 이야기해서 아이의 기억을 떠올려 주는 거예요. 난 이미 그거 할 수 있는 아이야. 네.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한 번 더 기억을 떠올리면 오늘 생길 갈등 상황은 훨씬 더 성숙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늘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친구가 놀러 올 텐데 오늘도 전에처럼 친구랑 장난감을 가지고 잘 놀 수 있겠는지. 그쵸? 근데 사실은 싫을 수 있어요, 아이들은. 자, 그러면은 우리 아이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자, 이대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랑 이제 얘기를 나눠요. 친구가 오기 전에. 오늘 친구가 놀러 올 텐데, 너 전에 있잖아. 친구가 놀러 온 날 장난감 서로 나눠가면서 되게 즐겁게 잘 놀았잖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 최고. 훌륭해. 기분 좋게 칭찬 들은 아이는 이제 기분 좋아지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를 실시를 합니다. 근데 오늘도 아마 친구가 오면 너가 아끼는 장난감을 갖고 놀고 싶어 할 거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이렇게 질문해 주세요. 그럼 아이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단계에서 나 완전 잘하지 이런 느낌이 들었던 아이라면 괜찮아 엄마 나 오늘도 되게 잘 놀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면 사실은 너무 감사한 거고요. 근데 성공 경험을 짚어도 아직 뭔가 마음에 준비가 덜 된 아이는 그래도 난 싫어요. 내가 아끼는 거 주기 싫어요. 이럴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3단계로 가서, 그렇구나. 그럼 우리, 이걸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하고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네. 자, 아이가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봤다고 해서 금세 좋은 방법을 떠올리진 못해요. 그럴 때 엄마가 또 이렇게 말해 주세요. 엄마한테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알려줄까?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하는데 예측하시죠? 어떤 방법인지. 네, 맞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끼는 장난감은요, 통에 담아서 엄마 방에 갖다 놓자. 그 방은 친구가 안 들어가니까, 안전하게 너의 아끼는 물건들을 다 보관할 수 있을 거야. 네. 이렇게 해주는 게 진정한 예방 훈육이 되겠습니다. 아직 좀 어렵게 느껴지세요? 아니에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먼저 성공 경험 짚어준다? 그럼 오늘도 비슷한 일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봐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아이 편에서. 네, 우리 아이 마음을 잘 배려하면서 그래, 엄마는 네 편이야. 네가 싫은 건 굳이 그렇게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 엄마가 너의 마음을 잘 도와줄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문제 해결을 하면은 아이 마음이 어떨까요? 되게 만족스러워요. 실제로요, 이 똑같이 공식대로 레시피처럼 진행을 해보시면은요, 친구가 왔습니다. 한 5분, 10분 정도 두 아이가 놀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럴 때 어디론가 또르르 하고 달려가는 우리 아이를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가 어디로 갔을까요? 안방에. 왜?
장난감 가질러. 한 개만 가져갈까요? 아니면 몇 개 아까 모아뒀던 거 다 가지고 올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다 끌고 와서 친구에게 이거 다 놀 수 있어? 재밌게 놀아? 이러면서 아주 즐거운 놀이 시간을 완성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틀림없어요.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왜 아이는 친구에게 주기 싫어하던 그 행동은 싹 사라지고 갑자기 모두 다 가져와서 친구한테 다 나눠주면서 좀 더 여유롭고 통 큰 모습으로 놀이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핵심 이유를 좀 알고 계시면 다음번에 적용하기가 훨씬 쉬워지세요. 바로 그 핵심 이유는요, 엄마가 온전히 자기 편이 되어 주었고, 자기 입장에서 문제를 해 주었기 때문에 되게 만족스럽고, 만족감이 들면 마음은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면 이제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우리 왜 존중과 배려를 아이들한테 정말 열심히 가르치시잖아요. 하지만 내 마음이 되게 불만스럽고 뭔가 불평이 가득하다면 절대 타인, 친구를 배려하기는 어려워져요. 배려와 존중이라는 이 중요한 소중한 가치는 우리 아이 마음이 뭔가 만족스럽고 여유가 생길 때 비로소 아주 자연스럽게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 이것도 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쓴 그 따뜻하고 단단한 훈육, 따단 훈육 책에 이 사례를 좀 넣어놨어요. 그대로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어떤 분이 실제로 했는데 저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비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그런 질문 들으면 조금 의아해져요. 왜냐하면 그대로 하셨으면 성공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장난감 통에 넣어. 여기까지 너무 성공을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통에다가 장난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한 10개 정도의 장난감이 있었다면 70%가 넘게 한 7, 8개까지 아이가 통에다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자, 만일 우리 아이가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네. 저는 사실 그 얘기 듣자마자 하고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우리 아이는 그 친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이 먼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좋아하는 친구가 집에 오면은 다 퍼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쵸? 그런데 아마도 그 친구는 우리 아이하고 뭔가 좀 불편한 관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불편한 관계 안 좋아하는데 왜 놀러 왔을까요? 아마도 우리 아이가 친하기보다 엄마들끼리 좀 친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돼요. 자, 어쨌든 장난감의 7, 80%를 다 통에 담아서 그 친구 주기 싫어요 라고 말한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선은 아이 마음에 무조건 공감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 보통 엄마가요, 다 담어 이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나만의 기준이 있어요. 아직 말로 표현하지 않은. 그렇잖아요. 10개 정도의 장난감 중에서 우리 아이가 몇 개 정도까지 집어넣는 걸 허용하시나요? 사실은 한 30% 전후? 그쵸. 10개였으면 뭐 두세 개? 뭐 넉넉 잡아 서너 개까지는 담고 나머지 대여섯 개를 가지고 친구랑 놀면 되겠지라고 허용을 했는데, 이 아이가 세상에 절반을 넘어서 7개, 8개까지 다 치워버리니 난감하시잖아요. 지금 사실은 손님이 오는 건데 손님을 접대해야 되는 입장인데 좋은 장난감 다 숨겨버리고 엄마가 얼마나 난감하시겠어요. 그러니 그 순간에 바로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 편에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그 순간 바로 누구 편으로 넘어가셨어요? 네, 바로 친구 편으로 넘어갔어요. 자, 그러니 아이 마음에는 내 편 들어주는 척하더니 결국은 또 친구 편 들지? 맨날 그랬어. 엄마는 늘 내 편 안 들어줘. 이렇게 원망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이러면 실패가 돼요. 이 대화는 아이가 짜증내는 걸로 끝이 나고 그날 친구가 왔을 때 아이 하루 종일 심통을 부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이 편이 되어서 끝까지 한다면 이렇게 해주셔야죠. 자, 5개 담고 6개, 7개까지 담아요. 그럼 야, 너가 그 친구한테는 정말 주고 싶은 장난감이 별로 없었구나. 엄마가 몰랐어.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담아. 하고 이제 옮겨다 놓아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가 남았어요. 친구가 오면 뭘 하고 놀죠?
자, 여러분, 같은 편이라는 건요, 함께, 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앞에 다가오는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거예요. 의논하시면 되죠, 아이랑. 이제 우리 아이랑 다시 의논 한번 해보세요. 야, 너가 아끼는 거 다 치워서 우리 좀 마음이 안심이 된다. 그런데 그 친구가 오면 사실은 손님이라서 우리가 뭔가 좀 놀아줘야 되는데 뭘 갖고 놀지? 네, 이렇게 한 번쯤 아이한테 한 번 더 질문해 주시고요. 아이가 좀 이렇게 머뭇머뭇 눈치를 보기도 한다면은, 걱정하지 마. 엄마가 좋은 방법이 있어. 엄마가 그림 그릴 재료를 종이랑 색연필 뭐 이런 걸 한번 꺼내 놓을까? 아니면 색종이를 좀 꺼내 놓을까? 그럼 종이 접기를 하거나 비행기를 접어서 날리기 놀이도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괜찮겠어? 네,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자, 그렇게까지 엄마가 자기 편이 되어서 자기를 온전히 수용을 해주고 자기한테 혼내는 게 아니라 네가 그런 마음이었구나. 엄마는 네 마음 이제서 알았어. 그리고 네가 싫다는 건 하지 않을게. 하지만 우리 함께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우리 아이 마음은 이미 그날 굉장히 충만해집니다. 네, 엄마의 사랑, 엄마에 대한 믿음 이런 걸로 충만해지죠. 자, 이렇게 충만해지면 이제 과연 친구가 놀랐을 때 우리 아이는 또 어떻게 할까요? 1, 20분 정도 놀다가 분명히 안방으로 달려가서 장난감은 분명히 꺼내옵니다. 이렇게 아이 마음이 움직이는 원리는 정확하게 그런 방식으로 돌아간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방훈육의 연습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상황에서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대로 실천하는 건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다 응용할 수가 있어요. 다음번 방송에서는요. 이제 추석 명절이잖아요. 바로 명절 때 일어날 갈등 상황을 예비하는 예방 훈육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아이 훈육으로 고생하시는 주변 친구분들 많으시잖아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